나 오늘은 잔머리가 한 40개 정도 늘어났네.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신놈이죠 사실. 여러분도 아마 두피 문신 많이 찾아보셨을 겁니다. 근데 다들 뭐 내가 1세대다, 최초다, 뭐 내가 잘한다 말씀들 많이 하시는 거 보셨을 건데, 지금까지 시술하면서 부작용이나 컴플레인 사례 단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이 커리어는 제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두피 문신은 테드 형입니다. 제가 밖에서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다가 두피 문신 한다고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질문이 막 쏟아집니다. 가격은 얼마고 시술 기간은 얼마나 되고 아프지 않은지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검색해서 보시면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다 막 서로 잘한다고 하니까 어떤 곳에 가야 할지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건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 총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피 문신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탈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드시다면 오늘 총 정리 영상이 도움이 되실 거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피 문신에 대한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실력적인 부분이랑도 당연히 연관이 있는 부분이고, 자기가 굉장히 잘하고 수요가 굉장히 많으면 한 달에 할 수 있는 양이 어쨌든 정해졌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적인 부분을 올리는 부분, 그리고 이제 고객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부분인데, 내가 이렇게 시술했을 때 이 정도 가격을 해도 고객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정도의 가격이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가격을 받는 게 맞는 거고, 부작용 같은 경우도 당연히 실력이 부족한 분들, 그리고 임상 경험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날 확률이 높은 게 사실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실력적인 부분이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가격에 대한 평가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게 가치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느 정도 적당한 가격은 있기 때문에 저는 밀도 보강 정도의 가격은 한 300에서 500 선상으로 들어오면은 참 좋지 않을까. 그 정도면은 어느 정도 시술자가 자기의 프라이드도 있고 어느 정도 경력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손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치를 충분히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정도의 가격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당연히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하는데도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시술자의 역량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단순 가격적인 부분 딱 하나로는 이 부분을 판단하기는 쉽진 않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를 보시면 빨갛게 되고 피부의 조직 형태가 바뀌었죠. 이게 뭐냐면, 제가 중학교 때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코너 돌 때 똑같은 곳에서 한 7번을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부위만 넘어져서 상처 나고 회복되기도 전에 또 상처가 나서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됐죠. 근데 사람의 두피도 똑같아요. 어쨌든 바늘로 시술하는 부분이다 보니 시술을 할 때 두피에 상처가 나는데 그 상처의 완전한 회복을 거치지 않고 다음 시술하게 되면 피부의 조직도 바뀌고, 깨끗한 피부에 시술하는 거랑 상처가 나고 변색이 되고 색감이 바뀐 상태에서 시술하는 거랑 시술 퀄리티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사실 계속해서 피부에 데미지만 주는 형태는 색소가 남아있는 형태도 다르고 색의 변색도 더 잘 오게 될 거고, 사실 이러한 다양한 안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회차당 간격이 7일 이내다, 너무 짧은 간격을 가지고 시술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무조건 영구적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전체 시술층에서 진피층에 시술을 했을 때 시술의 퀄리티가 가장 높게 나오거든요. 세포의 구조로 설명을 하면은 각 층의 구간에는 대식세포가 존재하는데, 진피층에서의 대식세포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들어온 색소를 머금고 이동성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단단한 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도 똑같겠죠. 우리가 단단한 곳에 그림을 그리는 거랑 물렁물렁한 곳에다 그림을 그리는 거랑은 선의 모양이나 표현력 자체가 단단한 곳에 그림을 그리는 게 훨씬 더 예쁘게 그릴 수 있겠죠. 두피 문신 시술도 똑같거든요. 단단한 층에 시술해야 가장 선명하고 예쁘게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진피층에 시술하는 거고, 진피층에 시술하게 되면 영구적인 시술입니다. 두피 문신은 사실 남녀노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시술이고, 나이 많으신 분 83세까지 이렇게 시술했기 때문에 남자, 여자, 어리거나 좀 나이가 있거나 이거는 상관없는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가게에 오시는 손님분들은 오히려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조금 더 많으십니다. 보통 한 6대4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받는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통증이 아예 없다고는 사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조금 따끔따끔하긴 한데 참을 만한 정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몇천 명 시술 받으시면서 중간에 너무 아파서 시술 못 받으시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고 오시면 됩니다. 마취를 하게 되면 피부의 조직 자체가 타이트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술하는 방식인 바늘 끝의 감각에 집중해서 시술하기 때문에 제가 시술했을 때는 마취를 안 하시는 게 오히려 퀄리티적으로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마취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흰머리나 염색모 이런 부분들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두피문신 같은 경우에는 음영을 주는 시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흰머리가 많으신 분들은 우리 시술을 했을 때 흰머리 숱이 훨씬 많아 보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염색에 대해서도 사실 많이 물어들 보시는데, 이 머리카락이라는 거는 아무리 뿌리 염색을 한다고 치더라도 1분만 지나도 0.0000001mm는 무조건 자라나게 되는데, 그 높이보다 우리가 들어가는 층의 깊이가 더 낮기 때문에 문제가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피부에 상처를 내는 과정이다 보니 샴푸액이 상처난 부위로 들어가게 되면은 두피 트러블이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한 24시간 이후지만 조금 더 길게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운동 같은 경우에는 억지로 열대거나 땀을 빼는 행위이다 보니 한 3일에서 4일 정도는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담배 피지 말라, 술 먹지 말라는 염증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피부 상태가 훨씬 예민해지거나 붉어지거나 하는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시술을 할 때 통증이 훨씬 더 올라온다든지, 아니면은 두피 상태가 너무 약해져서 시술할 때 피가 터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술 같은 경우는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전전날부터 해서 시술 당일, 그 다음날까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담배 같은 경우는 그냥 좀 편하게 피셔도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가장 많이 물어보는 단골 질문입니다. 저희가 잔머리 표현이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나 오늘은 잔머리가 한 40개 정도 늘어났네?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신놈이죠, 사실. 두피 문신은 잔머리가 많이 늘어나는 시술이다 라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두피 문신 하고 난 다음에 일상생활 하시는데 전혀 불편함 없고 바로 하고 싶은 거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두피 문신은 원래 삭발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상담하는 기법이나 방식이 머리를 밀게 하는 상담 방식에 대해서 진짜 많이 연구를 했죠. 밀도 보강 시술은 예전에는 하찮은 항목이었어요. 왜냐면 삭발로 시작을 했고 삭발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밀도 보강은 예전에 100, 150만 원 이렇게 했거든요. 진짜 완전 초창기 때는. 근데 그거를 제가 400, 500까지 끌어올렸죠. 왜냐면 똑같은 시술이에요. 오히려 머리카락 있는 시술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머리카락 있는 사람을 삭발 형태로 맞춰서 시술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머리를 긴다고 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지 않아요. 없는 부분은 사실 두피 문신을 훨씬 더 많이 해서 톤 자체를 더 많이 올려야 되고, 이거를 삭발하게 되면은 당연히 전체 밸런스가 안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면 탈모가 더 진행이 됐을 때 다시 그때 삭발을 해서 전체 밸런스를 다시 맞춰서 시술하는 게 훨씬 더 올바른 시술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두피 문신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렸는데 궁금증이 많이 해결되셨을까요? 오늘 이야기한 부분에 있어서는 두피 문신에 대한 전반적인 노하우와 제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랑 생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두피 문신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시술자의 테크닉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고, 실력이 부족한 사람한테 두피 문신을 받게 되면 부작용이 생기기 쉬운 시술이다 보니 싼 곳에서 시술을 받았다가 괜히 부작용 생기면 복구에 따른 재시술 비용이 몇 배는 더 들어가기 때문에 초반에 조금 아끼시겠다고 시술 받다가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잘하는 곳을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마 두피 문신 많이 찾아보셨을 겁니다. 근데 다들 뭐 내가 1세대다, 최초다, 뭐 내가 잘한다 말씀들 많이 하시는 거 보셨을 건데, 지금까지 시술하면서 부작용이나 컴플레인 사례 단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이 커리어는 아마 제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할 겁니다. 그만큼 제가 실력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현직 의사분들도 작업을 받으러 오시고 대기업 회장님들 그리고 유명하신 연예인분들도 작업 받으러 오시는 거겠죠. 그분들은 돈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잘하는 사람한테 받고 싶어 하시겠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두피 문신으로 최고의 결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상담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두피 문신은 테드 형이었습니다.